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 한 여성의 SNS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떠날 거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한국에 가게 된 후 저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었죠. 저는 어린 시절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혐오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킨다고 들었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아시아인들의 모습은 저에게 더욱 강한 편견을 심어주었죠. 미국에서 자란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멀리하려고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루는 중학교에서 아시아계 친구 한 명과 같은 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행동이 저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연필이나 공책을 가져가 쓰거나 심지어 점심시간에 제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손을 뻗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제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가 하면 도서관에서도 제 숙제를 빌려서 베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고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예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굳어졌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나 중국, 일본, 태국,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비슷한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다 같은 문화권이고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굳이 알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질서가 없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발전이 더딘 곳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기자동차 기술 연구를 하시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전기자동차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아버지는 출장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의 도시는 무척 깨끗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으며 사람들도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첨단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조금만 좋다고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찍어오신 한국의 사진들을 보면 무척 아름답고 황홀해 보였지만 사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큰 차이가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한국이나 아시아라고 말했을 때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유럽이 더 좋다는 인식도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 저를 정말 불편하게 했던 친구 순베이 때문이었어요. 순베이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늘 자신이 한국인과 다름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서 K-드라마나 K-팝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다고 자랑하면서 한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태도는 제가 이전에 싫어했던 아시아계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수업 중에도 자기 멋대로 떠들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말만 하거나 가끔은 억지로 제 공간을 침범하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최고라며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저는 점점 한국도 결국 별다를 게 없는 나라일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고 순베이와 한국을 동일시하면서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과 편견으로 멀리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순베이에게 너는 중국인인데 왜 한국인인 것처럼 행동하냐?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순베이는 당당하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던 나라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가 전부 한국으로 흘러가서 한국 문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야. 한국을 좋아하려면 결국 중국부터 알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한국보다는 중국을 배우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한국은 그냥 중국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 나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순베이의 말을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어차피 중국과 다를 바 없는 나라라고 단정지으며 아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아버지의 말을 쉽게 신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며칠 전에 새로 생긴 동네 슈퍼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분명 돈을 지불한 물건인데 슈퍼 사장이 돈을 내지 않았다며 박박 우기는 바람에 결국 돈을 2번 내야 했다고 하셨죠.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다 보니 따질 수도 없었고 결국 더 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슈퍼 사장을 유심히 보셨다면서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나 중국인 같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가게 간판을 보니 한인마트인 게 확실하다며 한국인들은 원래 양심이 없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잖아. 라고 단정 지으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질서 있고 정직한 나라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정반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결국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 한인마트는 사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통해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저 어머니의 경험만 듣고 한국도 결국 별 다를 게 없는 나라구나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한국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어요. 제 주변에서 봤던 몇몇 아시아계 사람들의 행동과 어머니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한국도 결국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편견을 더욱 굳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저에게 한국에 꼭 가봐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죠. 아버지는 미국이 현재 기술적으로도 세계에서 많이 밀려나고 있으며 각종 범죄나 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배워야 할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하셨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질서를 갖춘 나라이고 시민의식이 높아 안전하며 사회 전체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족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여행을 제안하셨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느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예상치 못하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안에 크게 반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볼 게 뭐가 있어? 불편한 것 투성이인데 굳이 왜 가려고 해? 어머니는 한국보다는 차라리 프랑스나 중국을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넓은 나라라서 볼거리도 많다고 하셨죠. 중국은 땅도 넓고 역사도 깊은 나라야. 그런 곳을 봐야지. 한국은 작고 별거 없는 나라잖아.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볼 것도 없고 불편한 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봤자 실망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한국항공사의 비행기를 예매하게 되었고 비행기에서 받은 서비스는 역대급이었어요. 탑승하자마자 승무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고 편안한 좌석과 함께 개인 모니터에서 다양한 영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퀄리티였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기내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차나 음료를 요청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승무원들을 보면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어떤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현대적이며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입국 수속도 빠르고 간편했으며 대기 공간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내에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공간이었어요. 저처럼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전통 의상 체험이나 한식,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또한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을 방문한 후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불안한 표정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음식점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처음 간 식당은 전통 한식집이었는데 매장 내부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과 불고기 그리고 전통 찌개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모두 비빔밥을 시켰고 어머니는 불고기를 추가로 주문하셨어요. 비빔밥이 나오자 색깔이 정말 화려했고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고명 그리고 계란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한 숟가락 먹어보니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죠. 어머니도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불고기도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밥과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편의시설과 첨단 기술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편리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짧았고 대기하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도 있었죠. 이후에는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즐겼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와 음료가 정말 맛있었어요. 카페 내부도 현대적이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쉬기 좋았죠. 어머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 나라는 처음이야 라며 계속해서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깨끗한 환경과 음식 그리고 편리한 첨단 기술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저도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곳들을 방문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곳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입구에서부터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옥의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전통적인 목재 구조물이 어우러져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었죠. 어머니도 정말 예쁘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마을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전통차를 한 잔씩 주문했죠. 다도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차를 우려내는 과정을 직접 배워보기도 했어요. 차의 향긋한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해주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북촌의 골목길을 걷다 보니 여러 전통 공방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가능했는데 우리는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전문 강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도자기를 직접 만들면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죠. 저는 제 손으로 만든 도자기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어머니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 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렇게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하루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한 그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한 후 우리는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찜질방에 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우나와 휴식 공간이 결합된 곳으로 다양한 온도와 습도의 찜질방이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죠.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넓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여러 종류의 찜질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죠. 우리는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주며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곳은 처음이야. 라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었어요. 특히 1,00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가 정말 좋았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기계가 주는 다양한 마사지 기능을 경험할 수 있었죠. 제 몸이 찌뿌둥했는데 안마의자에 앉아있으니 피로가 금세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찜질방 안에서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서 시케라는 한국 전통 음료수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친근하게 웃으면서 이거 달고 맛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죠. 시케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어서 더운 찜질방에서 마시기 딱 좋았어요. 아이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의 전통 음료를 소개해주며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찜질방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따뜻한 정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남게 되었어요. 찜질방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잠시 쉴 겸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음료의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죠. 메뉴판을 살펴보던 중 얼주가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날씨가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문화에 흥미가 생겼고 주변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얼주가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나오는 순간 그 시원한 음료가 무척이나 반가웠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카페에서의 이 작은 경험이 한국의 독특한 음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나눈 대화는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흥미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고 있을 때 옆자리 손님이 값비싼 지갑을 두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이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허겁지겁 지갑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손님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너는 누구길래 내 지갑을 들고 내려오냐? 는 의심이 가득한 듯 했죠. 순간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고 혹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곧바로 지갑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당신의 지갑이에요. 제가 방금 놓고 가신 것을 보고 바로 따라왔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 손님은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분실 걱정이 없어서 잠시 두고 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안심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지갑이나 차키, 심지어 금반지 등의 귀금속까지 카페 자리에 두고 자리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치안을 만들 수 없고 한국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공중도덕과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똑똑한 것도 모자라서 도덕성까지 완벽하다면서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처럼 행동을 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다들 은둔하고 혼자서 지내며 테이크아웃이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짐을 두고 다닐 정도로 안전하다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카페에서의 작은 에피소드 후 우리는 한국의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모습에 한참을 바라보며 감탄했죠. 고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넓은 마당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산들이 정말 멋졌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가이드는 경복궁이
1395년에 지어진 궁전이라는 사실과 조선 왕조의 정치와 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왕과 왕비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국가 행사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의 각 건물들은 그 자체로도 멋있었지만 그 뒤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알고 나니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경회로는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왕이 연회를 열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경복궁을 거닐다 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들의 모습도 궁금해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죠. 이날의 경험은 단순히 관광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후 가족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경복궁을 나서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뜻깊게 다가왔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깨끗한 것도 모자라서 향기까지 나는 데다가 냉난방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의자마저 열선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그렇게 서울은 물론 나라 전체가 지하철과 버스가 정말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시간표가 정확하고 노선도 복잡하지 않아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면 각종 안내 표지판과 지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방향 감각이 없는 저도 문제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죠. 게다가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버스를 타면 시내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졌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예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교통 덕분에 우리는 많은 명소를 돌아볼 수 있었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많은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 또한 미국에 있는 그 어느 앱보다도 편리했죠.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타가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환경과 분위기가 저를 감싸왔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리함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친절함과 안전한 환경,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거웠는데 미국에 돌아오니 다시 혼잡한 거리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과 공공장소에서의 낯선 시선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특히 한국에서의 도덕적인 시민의식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나 대화할 기회조차 줄어드는 모습이 조금 우울하게 느껴졌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죠. 저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생활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우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취업 비자였죠.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한국에서는 면접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죠.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더욱 늘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직무와 관련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도 고려해 보았어요. 제 전공인 안전공학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한국의 첨단 기술이나
공공안전 관련 기업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시각을 더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가졌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학교의 친구들은 순베이를 보며 한국을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저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죠. 처음에는 순베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나누다 친구들이 점차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한국의 음식, 음악, 그리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회화 연습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이 제게 질문을 하거나 저의 발음을 따라 하려고 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친구들 역시 한국을 향한 편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몇몇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며 한국어 공부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한 보람이 느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이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통해 실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죠. 여행 일정도 짜고 가고 싶은 장소들을 함께 정하면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공부가 결실을 맺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맛집을 탐방하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했죠. 서울의 멋진 경치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지금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은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여행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일상은 늘 새로운 것들이 가득하고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제 자신도 계속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보며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 수십 명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 한국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주변의 친구들까지 함께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었죠. 한국에 대한 친구들의 열망이 커질수록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 더욱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